자, 여러분,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힘들죠? 견디기 힘들죠? 귀찮죠? 근데 이제 이 스트레스, S-T-R-E-S-S, 이게 강하게 한 발음이에요. 스트레스 하면은 스트레스가 그냥 풀리죠? 풀린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 스트레스가 안 풀린다 이 말이죠. 더 스트레스 받는데 강압이 꽉 눌러진다. 스트레스 가라 하면 가죠. 그래서 이 에너지입니다. 사람은 기라는 게 에너지, 이 에너지입니다. 뭐 파동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 기입니다. 사람은 기는 사실 어떤 생각을 thinking이죠.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기가 실리고, 그러니까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수양도 있지만, 그죠? 수양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결국은 수양입니다.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이 기를 채우고 결국 이 스트레스를 날리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이 공부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스터디, 이게 많이 받는다, 그죠? 시간도 몇 번 채우라 사채 꼭 봐야 된다, 이제 출석체까지 귀찮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식물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고 우리 인간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관한 설명을 심리 상담 지도사라는 게 있어요. 심리를 여러분들의 심리를 상담하는 지도사, 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을 가진 게 요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꼭 자격증을 따시기 바랍니다. 뭐 종자기사, 식물보호기사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농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꼭 따셔야 됩니다. 정이 없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누가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전부 뭐에 있다?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힘들다, 하기 싫다 하지 말고, 이거 해보니까 재밌는데, 이거 새로운 걸 배우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내가 공무시험 합격하는데,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스트레스가 뭡니까? 하나의 새로운 비전으로 바뀐데, 뉴 비전으로.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리노베이션이 되죠.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죠. 혁신을 통해야 디벨롭먼트, 발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행복을 이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비어의 스트레스는 환경적인 거하고 생물적 스트레스가 있다. 환경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왜 따뜻하다가 갑자기 고샘추위가 왔느냐, 아니 아직 겨울이 아닌데 왜 벌써 추워지느냐, 뭐 이런 등등.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뭐다? 이 템프죠. 템프. 그렇죠. 온도입니다. 온도. 그 다음에 뭡니까? 햇빛이 너무 강하다, 또는 왜 이렇게 햇빛이 안 비치냐, 라이트죠. LIGHT.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바람이 치느냐? 월요일이죠. 물이 많고 조금도 월요일이지만은, 뭐, 레인, 뭐, 이렇게 또 따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동층에서 크게 물이죠. 그 다음 또 바람은 윈드 아닌가요? 태풍이 분다. 그냥 산들 바람이 불면 좋는데 왜 쓸데없이 세찬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이 별을 힘들게 하느냐, 그죠? 네. 그 다음 생물적 스트레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벼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놈의 멜구가 왔어요.
해충이죠, 해충. 해충이 와서 또는 이 선충이 또 뿌리를 깔아 먹어요. 그 이놈들 깔아 먹으니까 내가 벼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식물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 도망갈란다. 여기 이놈들 선충 때문에, 이거 멜구 때문에 난 저기 도망가야 돼. 전원에 가야 되겠다. 갈 수 있나요? 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말은 못하죠. 자기 스스로 이제 식물들끼리는 말을 합니다. 통합니다. 그래 하니까 교수님 뭐 또 이상한 말씀 하지 마세요. 또 이런 학생이 있는데 통합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내가 증명을 해줄게요. 식물들끼리 통합니다. 어쨌든 이 말도 못하지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뿌리에서 뭘 내놓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알레로펫이라는 물질 아나요? 들어보셨나요? 이 타감 물질 이렇게 말합니다. 타감 물질 알레로펫이라고 하죠. 얘는 이제 예를 들어 잡초가 많이 난다 뭐 다른 것들이 있다 하면 여기 뭔가 액을 분비해서 그런 것들이 못 자라게 해버려요. 웃기죠? 그게 뭡니까? 이 식물이 본능적으로 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웃기죠. 자, 그럼 식물도 아까 저것끼리 대화한다 하니까 학생들이 그런 게 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요. 이것은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하면 뭡니까? 심리학 이런 얘기는 쓰잖아요. 심리학, psychology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심리학을 뛰어넘은 초인의 세계에서 슈퍼 사이콜로지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초죠. 초원을 한다 해서 초심리학 이렇게 말하죠. 초심리학에 이제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여기 이제 화분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놨어요. 근데 식물체가 있어요. 이 이제 요 하나의 가둬진 암실에 사람이 이제 5명이 있어요. 이 5명이 이 식물을 와서 5명 중에 1명이 1명이 대표로 와서 이걸 찢어 죽였어요. 찢었어. 완전히 죽였어. 잔인하게.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전기 전도도를 딱 기계로 측정을 합니다. 일렉트로 웨이브레인스. 전자파, 전기 파장이죠. 저 기계로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했는데 여기 3번이 이제 이 일을 했어요. 하니까 자 1번이 들어왔다. 그대로 이 파가 요렇게 했다. 2번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3번이 딱 들어오는 순간 북 이렇게 막 뛰는 거예요. 파가 파동이. 그 3번이 나갔어요. 시간 또 지나서 나가고 4번이 들어오니까 그냥 또 이렇게 돼. 5번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미닝. 의미가 뭘까요, 과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식물체 자체가 이걸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한 행동을. 두 번째는 이 사람 자체가 내가 이 식물을 죽였으니까 가슴이 뛰고 막 흥분을 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감지가 돼서 전달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뭐 혈압이나 그 다음에 심박동수는 정상이다. 근데 여기 식물체는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이걸 보고 식물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어렵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도 생각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예,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긴 해도 그렇다, 그죠? 자, 그 다음
그럼 실제 식물체에 한번 볼까요? 온도에서 저온은 폐의 지연형 냉해와 장애형 냉해를 일으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간단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배에서 온도가 낮으면 지연시킨다. 뭔가 다음 단계로 진행될 것이 진행이 잘 안 되고 한다. 늦어진다. 늦어진다. 슬로우. 그 다음에 장애란 것은 안 되게 하는 것은 함프라고 하죠. 함프. 방해. HAMP. 뭔가 방해를 한다. 또 이것을 뭐 단어로 영어로 쓰면 블락을 한다. 막는다 이런 거죠. 이런 경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온도가 낮아지면 배가 잘 못 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배가 못 크고 하니까 다음 단계로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못 피겠지? 소위 출수가 안 되겠지? 그죠? 그럼 새끼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이 잘 안 되겠지? 하는 뭔가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뼈 생육 과정에 따라서 생육 적온하고 저온 장애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뼈의 생육 적온은 대체적으로 이렇다. 싹 털 때는 30에서 보통 32도, 34도는 인디카형 34도까지 가죠. 그 다음 싹 틔울 때는 20에서 25, 못 자릴 때는 15, 25, 뿌리 내릴 때는 25, 28, 새끼 칠 때는 25, 32, 뼈동바지 때 소위 유수 형성기,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시기는 23에서 30, 그 다음 감수분열기, 출수 전 한 5일에서 일주일 전이죠, 그죠? 예. 요거는 23에서 33. 그 다음에 출수, 꽃 피면서 개화 하는 거, 이삭이 나오는 요 시기는 23에서 33. 이삭이 여물 때는 뭐라고 했어요? 적온이 밥맛 좋은 살은 21.5도 플러스 마이너스 1.5도, 1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밥맛 좋은 살 말고 그냥 생산한다면 20에서 26도까지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러면 실제 여기에 이제 요 각 이 생육 시기별로 생육 이제 이 적온이에요. 적온인데 실제 이제 한계 온도라는 게 있어요. 장애 한계 온도. 이 이상 온도가 되거나 이 이하가 온도가 되면은 장애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 높은 온도는 제외하고 낮은 온도를 지금 얘기를 한다. 하면 삭틀 때는 10도씨 이하가 되면은 아예 못 자랍니다. 그 다음 삭 틔울 때는 12도. 요거는 12도는 주로 이제 인디카 자포니까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하는데 요거는 직파의 경우고 인디카 인도에서 나온 품종은 주로 이제 길쭉길쭉한 종자가 이런 품종들은 한 12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자포니카 있잖아요. 예. 이런 품종들은 거의 한 10도씨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12도 일단 해놓고 그 다음 못 자릴 때는 13, 뿌리 내릴 때 13, 새끼 칠 때 15. 그러니까 결국은 15도씨 이하 되면은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동바지 때, 요 말은 이제 생식생장기 가는 거죠. 이 이후에는 온도가 더 높죠, 그죠? 17도씨 이하 되면은 이게 출수 개화 감수 분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문 때는 이제 온도가 달라지죠. 낮아지겠죠. 알맹이 찰 때니까. 그러면 이렇게 온도가 낮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보는 거죠. 싹 틀 때 온도가 낮으면 당연히 싹이 안 트겠지. 그걸 발화가 불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싹 틔울 때 직파했을 경우에 그러면 발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출하도 안 되겠지. 그 다음 모짜리에서 온도가 낮으면 모 생육이 불량하겠지. 요게 빨갛게 되는 걸
빨갛게 마른다 해서 적고라 하죠. 적고가 생기겠죠. 그 다음 뿌리 내릴 때는 모내기 후에 뿌리가 잘 안 내리겠지. 새끼 칠 때 온도가 낮으면 새끼를 잘 못 치겠지. 그러니까 새끼, 소위 분을수가 감소하겠지. 그 다음 배동바지 때, 그죠?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삭이 형성이 잘 못 되겠지? 감소분열기 때는 화분이 발육이 저해되겠지? 그 다음 출수 개화기 때는 출수가 잘 안되고 개화꽃이 제대로 못 피고 추출, 그러니까 잎집에서 나오는 이삭이 나오는 것이 잘 안 나오겠지?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나오겠지?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용어를 그리고 요 상황만 잘 이해를 하시면 여기 나타나는 증상은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영양생장기 때 저온, 그리고 생식생장기 때 저온, 이렇게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영양생장기 때는 주로 뿌리 내림이 불량하고 생육이 지연되고 새끼치기가 억제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삭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출수가 지연된다. 그죠? 그러니까 출수가 지연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육 정지립이 증가한다. 발육이 제대로 이런 몸 크는 이런 애들이 많아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쭉정이, 사라기, 청치는 푸른 이 쌀이에요. 알맹이가 제대로 못 차는 거, 푸른색 띄는 거, 초록색을 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나달 무게가 또 25g 나가야 되는데 뭐 15g, 16g 나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발육 정지립이 증가하면 불임률이 증가한다. 그죠? 그럼 결국은 수분 수정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죽정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정이, 사락이, 청치가 증가하면 결국은 등숙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전부 못 쓰는 쌀 뭐 이런 것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를 지닌 완전미의 수량이 저하한다. 그 다음에 나달 무게가 저하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입중이 잎의 무게라 하잖아요. 거기에 저하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수량 감소로 연결되어진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지연된다 하는 것은 뭔가 진행돼야 될 건데 진행이 못 된다 소리예요. 그럼 생식생장기 지원을 보면 이삭이 될 때, 그 다음 출수 개화기 때 저온은 이삭이 별 때 저온은 화분 모세포가 발육이 불량해진다. 그죠? 그 다음에 출수 개화, 그러니까 이삭이 패고 꽃이 피는 거, 이때 저온하면 이삭 추출이 잘 안되고, 그 다음에 이삭 끝의 이삭 꽃이 태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화 수분 수정이 장애를 입는다. 그래서 결국은 불임률이 증가한다. 불임률이란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의 주두에 앉아서 화분 관행을 타고 여기 그죠? 난세포와 극핵을 만나서 중복 수정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결국은 수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위에는 보면 지금 설명이 위에 거는 늦어지는 게 지연행이고, 그죠? 요거는 장애를 입는 거죠. 실제 수량 감소. 여기 아래 거는 장애행이에요. 요 이하는 영양생장기 때는 장애행이고, 생식생장기 때 말을 잘못했죠. 생식생장기 때는 영양생장기 때는 주로 지연되는 장애입니다. 그죠? 늦어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냉해 피해를 입으면 이상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품종을 우리가 그러면 좀 낮은 온도에서도 강원도 저 중산간지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배 품종도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는 거죠. 그럼 그런 품종을 찾아낸다. 그러니까 품종을 뭐 한다? 육성을 한다. 그리고 새로운 품종을 만든다 하는 것은 육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위 찬기 견딜성, 소위 내냉성 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철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대산 월정사 있는데 뭐 근처라든지 추운데 안 그러면 지리산 해발 고도 뭐 800m 되는데 너무 높나요? 너무 춥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애들을 찾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노랗게 말라 죽는데 하나만 딱 해가 정상적으로 파릇파릇하게 정상적인 생육을 한다 하면 이놈은 뭐예요? 이게 내냉성이 강하다는 거죠. 내냉성이란 말은 견딜 내자 찰냉 차가운데 견디는 성질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강하다 그죠? 이해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내냉성이 약하다는 말은 이렇게 해발고도 800, 뭐 600 되는 데서 재배해 보니까 죽어보더래 이렇게 말라서 이런 애들은 내냉성이 뭐한다? 약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죠? 내냉성이 약하다. 자, 그래서 이제 유수형성기 때 냉해를 입어서 이삭꽃이 자라지 못한다. 그 다음에 벼의 찬기 견딜성, 내냉성은 품종 간의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따신데 살던 사람이 저 알래스카에 갔다. 알래스카 춥잖아요. 아니 그러면 더 추운 데 갈까요? 남극에 갔다. 추워서 뭐 감기가 뺑 들려가 있어요. 근데 저 알래스카 사는 사람이 남극에 가서 살면은 뭐 보통 먹고 산다 하면 뭐 하지만 웬만하면 공가죽 하나 또 공가죽은 얘기하면 안 되나 생명 때문에 뭐 하여튼 뭐 털옷을 입고 뭐 지내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산다는 거죠. 감기도 안 들고. 이해됩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추위에 그만큼 적응해 왔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전적으로 또 얘기하면 복잡한 또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적응해 왔다. 그러면 그걸 뭐 인종적으로 품종적으로 얘기할 거냐? 그러면 알래스카의 추위에 견디지 못하는 부류 인간들은 그럼 뭐 사라졌느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비약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단지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은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 하지만 아프리카에 사는 열대나 열대 이런 데 살던 사람들은 남극에 가서 살아라 하면은 뭐 매일 감기를 달고 산다 이거죠. 위험하다 그죠? 그렇듯이 벼 품종도 그렇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하는 사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갖고 있는 이 DNA 속에 있는 이 유전자 속에 이런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유전자가 DNA가 없느냐 하는 거죠. 나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엑손이란 부분하고 인트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엑손은 뭐냐면 소위 발현되는 거, 익스프레션 되는 거.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뜨거운 물을 핫워터에 들어갔잖아요. 핫워터에 이제 딱 담그면 뜨거워 하잖아요. 처음에 44도에서 5도씨 정도 되면 뜨거 하다가 한 3, 4분, 5분 정도 있으면 뭐합니까? 적응을 해버려요. 좀 있으면 시원하다 샀습니다. 그죠? 시원하다. 무엇이 시원해? 뜨거운데. 그 말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 속에 핵에서 이 뜨거운 물에 견디는 유전자, 그러니까 호르몬이든 뭐든 단백질은 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식물체 내도 이런 유전자가 없겠느냐? 나는 있다고 보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이제 발현되는 것은 엑손, 발현 안 되는 것은 인트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연구 안 된 이 인트론 부분이 사실은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유전자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여기서 인트론 부분에서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가 막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거나
뭐 비이상적으로 이렇게 암덩어리가 형성된 걸 방지할 수 있는 뭔가가 여기 컨트롤 타워라는 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공학 쪽에서 이런 인트론 부분을 연구를 해서 발현 안 되는 부분을 잘 연구하면은 우리 몸속에 암 발생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필드 털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암센터 가서 뭐 전부 주사제 맞고 뭐 그런 방법밖에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연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에서 찾은 식물을 보고서 우리가 냉해 스트레스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근데 요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죠? 작물의 생리 생태를 이해를 못하면 이거 이해를 못한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 see you next time.